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참 부끄러운 것은 네. 그 당시 출마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했지만 자, 출마를 한다는 것이 소리, 작은 이익을 취해서 네. 대통령 후보가 저렇게 해야 되느냐는 그 생각이 저도 없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네. 결국 그 시점에 이재명 후보는 대의를 생각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욕을 듣더라도 그렇죠. 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라는 이제 강한 자기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에 초기에 조금만 잘했으면 예, 이 후보가 출마 안 했을 거예요. 예, 이 후보 초기에 딱 첫 단추부터 이상하게 끼웠잖아요. 네. 용산 이전 뭐 국민들 다 반대하고 납득할 수도 없는 걸 그 많은 세금을 투입해서 더군다나 국방 주요 부서를 다 내쫓고 네, 그걸 그리고 이제 뭐 공기업들 매각하겠다, 인천공항 매각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잘못된 길로 가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빠져버리면 그리고 그냥 민주당이 무력화되면 정말 나라에 대안이 없다. 그런 이제 아주 큰 결정을 할 때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사결정의 일종의 프로세스, 절차나 원칙 같은 게 좀 남다른 게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원 주권주의가 오고 있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통찰력, 그리고 지금은 내가 더 큰 책임을 위해서 작은 비판을 받더라도 크게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결단 같은 것은 이재명 후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장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결정을 할 때 이재명이 특정한 사안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뭔지 좀 궁금한데요. 후보의 굉장히 큰 장점은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경청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때도 이제 그 결정을 할 때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 가리지 않고 다 의견을 두루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짐작하기로는. 네. 그 보통 사람들이 조언을 들을 때 그러잖아요. 자기가 내릴 결론에 맞는 사람들 의견을 듣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우리 이해하고 있어요. 결론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할 때니까 두루두루 물어보면서 마치 동의를 구하는 하는 것처럼 실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결론에 동의하는 사람들 의견만 청취를 하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러지 않고 실제 그걸 다 듣고 정리력이 있어요. 그래서 손익 계산을 정확히 해보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생길 문제, 저렇게 했을 때 생길 문제를 정확히 계산해보고 이렇게 해서 잃을 것, 이렇게 해서 얻을 걸 계산해보고 얻을 게 더 크고 중요할 때 그걸 선택하는 아마 이제 그 개항 출마도 그렇게 계산해봤을 때 지금 당장 내가 욕을 먹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건 읽는 건 작은 것이고 나라를 잃지 않는 것, 미래를 잃지 않는 것 이건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죠. 그리고 A안, B안도 다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는 늘 대안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안을 절대 그냥 지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늘 두 개를 준비하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졌을 때 새벽 3시 40분인가 당사에 가서 저기 승복 연설하거든요. 그거 할 때 다 반대했단 말이에요. 참모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직 뭐 몇 표가 더 남았으니까. 해봤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때 결심을 한 거죠. 내가 그것도 근소한 차이로 졌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고 그렇다면 빨리 가서 승복해주고 윤한테 그 축하를 해주는 게 국민들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않고 축하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통합해서 일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두 개가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연설 발표문 두 개가. 다른 사람 한 개 준비해. 두 개 중에 딱 준비해놓고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빨리 가지고 나서 신속하게 두 번째 정말 얼마나 들고 나가기 싫었던 거겠어요. 이쪽 거 들고 가고 싶지 이쪽 거 들고 가고 싶었겠어요. 가져가서 하는 그 준비된 사람. 가장 잘 준비한 이재명 후보가 일을 잘하는 건 그냥 아무거나 저질러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계산하고 준비해서 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뭐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철두철미하고 정리도 잘하고 통찰력도 비전도 확실히 더 있는데 왜 이 사람은 국민들을 상대로 아니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국민이 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정치인이 좀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국민 위에서 좀 끌고 간다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 안에는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선한 마음으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 공적 가치가 있으면 우리 좀 잘 나눠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 또는 리더가 갖고 있는 일종의 덕목처럼 생각하는데 이재명은 그게 아니고 그 정치라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것의 함이 숨은 뜻이 뭐냐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형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주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자기 임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걸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내는 방법을 찾아내서 성공시키는 게 자기 임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이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을 만들 때 인터뷰를 길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10시간을 가까이 했습니다. 10시간. 뭐 밥도 안 먹고 10시간 하는데 우리는 그때 팀을 짜서 갔으니까 다 돌아가면서 좀 쉬다가도 오고 뭐 담배도 한 대 피우고 간식도 먹고 그러는데 이분은 간식도 안 먹고 10시간 동안 얘기해요. 근데 그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좀 5명이 같이 갔었는데 이제 아주 보수적인 사람도 한 분 데려가서 보수적인 이제 성향으로 보면 가지고 있는 경상도 출신이고 그래서 이분을 설득시킬 수 있는가? 이분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30대 이제 젊은 여성도 데리고 들어가고 또 그때 이제 워낙 이쪽에 대한 이제 혐오감들을 많이 키우고 있을 때여서 각기 다른 사람들을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을 정확히 12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한 번도 얘기를 끊지 않았어. 이 사람들. 다 무슨 얘기인지 다 들어요. 그리고 그 들은 얘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설득해냈어. 그래서 나올 때 굉장히 이 같은 사람 모두가 사실은 설득되고 감동되고 우리가 잘 몰랐다. 굉장히 미안하네. 라고 하고 얘기 나오게 만들어. 그래서 이재명을 욕하는 사람들 이재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이재명을 알면 절대 그래서 성남시를 한번 보면 알잖아요. 성남시 첫 시장 선거할 때 이겼잖아요. 그럼 성남시 특히 분당구라는 데가 어떤 겁니까? 신강남이라는 데잖아요. 강남하고 투표 성향이 거의 똑같은 데입니다. 근데 분당에서 이재명 후보 2번째 나왔을 때 득표율 5%가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 성향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분명하게 일을 잘한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탄천에 연들 같으면 비가 오면 탄천에 이제 물이 차니까 일주일 지나야 다시 거기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시장 된다 하면은 다음 날 가면 벌써 딱 청소 싹 물 뿌리고 있고 오후 되면 가서 운동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야 내가 그 당 좋아하지 않지만 일하라는 마음에 든다. 나 다음에 찍어줄게. 실제 찍어준 거예요. 이재명을 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는 이제 행정가에서 당 대표에서 그리고 도지사에도 이제 실적을 이제 냈던 분으로서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